저 내 성격인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인지를 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피해보자. 안녕하세요. 언제나 올바름을 지향합니다. 닥터 지안의 이동환. 배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먹 올라 한번 하시죠. 네, 됐나요? 이렇게. 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배지 선생님, 우리 닥터 지안의 선생님들 중에서 유일한 홍일점 여성 선생님 모셨는데 별명 있으시잖아요. 별명이 좀 특이하죠. 네, 별명 본인 입으로 한번 쑥스럽지만 예. 반전 언니? 반전 언니입니다. 반전 언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아하시고, 근데 반전이 있다는 뜻이죠? 제가 좀 버럭버럭하죠. 네. 그 얘기는 나중에 차차 나오겠네요. 자, 오늘 정말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배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어떤 사람은 멘탈이 너무 강해. 예, 뭐 웬만하면 뭐 잘 견뎌요. 근데 반대로 유리 멘탈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 성격은 건강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실제로 심리학에서 성격이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스트레스와 질병의 관계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미국 심장 전문의 프리드만과 로젠만의 성격 이론에 따르면요. 네. A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경쟁적이거나 강박적, 계획적이고 일을 하는 과정보다는 성취의 가치를 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좀 예민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반면에 매사에 느긋하고 스트레스나 긴장이 적은 B 유형보다 B유형.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A 유형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A형, B형 하면 많은 분들이 혈액형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혈액형이 아니라 성격을 A형, B형으로 나누는 그러한 이제 유형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A형 성격 분들이 스트레스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유전자도 좀 다른 건가요, 그러면 뭔가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유전자가 좀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나요. 근데 이제 도파민의 분해가 빠를수록 신경 전달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서 스트레스 상황을 좀 더 잘 다루게 됩니다. 네.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 능력이 낮아진다고 해요. 그런 이제 중요한 유전자 중에 하나가 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콤트. 콤트, COMT. COMT. 네, 콤트. 네, 카테콜 5 메틸 트랜스퍼라제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도파민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게 이제 염기의 차이에 따라서 도파민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분해하는 형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염기가 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G 형질의 경우에는 감정 회복력이 빠르고 네. 스트레스를 좀 잘 다룬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통도 잘 참고 그런 반면에 좀 스릴을 즐기고 위험한 행동을 할 확률들이 높아지고요. 반면에 A 형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걱정이 많은 타입. 걱정이 많은 타입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감이 좀 많이 증폭이 되는 사람들, 공황장애나 뭐 이런 불안증, 강박증의 위험이 높은 분들이에요. 대신에 장점도 있겠죠. 기억력과 집중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 좀 안정적인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이런 유전자들이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콤트라는 그 유전자, 콤트라는 그 효소죠. 네, 효소 효소를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성격도 유전이라는 말이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얘기 들으면서 저 내 성격인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한번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전자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만 그렇죠.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스트레스만 보면은 G 형질에 유리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모든 일에 G 형질이 유리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자체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 예측하지 않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자신이 대처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불안감이 지속될 때는 그런 생각의 고리를 끊는 어떤 셀프 타이머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스트레스, 내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라면 네.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일단 노력하면은 안 되는 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네. 노력하면 좋아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네. 그럼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이제 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네. 그건 바로 이제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받는 그러한 유전적 소양을 갖고 있는 분이다 할지라도 노력을 해서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트레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한 유전적인 문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몇 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을 한번 같이 길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방송해 보시니까? 재밌는데요. 재밌네요. 네. 우리 반전 언니, 대신 선생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지안의 이동환 배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